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발걸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 동양과 서양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철학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막 거울 앞에 나.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수를 하다가 혹은 외출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마주치는 내 얼굴. 언제부터였을까요? 눈가의 주름이 이렇게 깊어진 게, 손마디는 또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참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청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여백을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온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할지 그것만큼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족을 선택했던 것도, 꿈을 잠시 내려놓았던 것도, 참고 또 참았던 그 시간들도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의 무게가, 그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에 당신이 원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막 고통의 의미.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녀를 키우느라 내 꿈을 접었던 것. 아프신 부모님 곁을 지키느라 내 시간을 내어준 것. 예기치 못한 이별 앞에서 무너졌던 것. 그 기억들이 가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후회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은 그 후회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건네보려 합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당신만의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건 아닐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츠.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에 시달리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우상의 황혼.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껴안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부모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는 남겨진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당신이 그 힘든 시절을 버텨낸 것.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선 것.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꿈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곧 당신의 작품이었습니다.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깊고 따뜻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참막 지금 이 순간, 잠깐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청자가 실제로 호흡을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립니다. 천천히 내쉬고. 지금 이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 손의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현대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기억, 미래는 상상. 그렇다면 진짜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온도, 지금 내 마음에 일렁이는 감정.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동양에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 그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비로소 쓸모 있는 것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장자, 인간세.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 아무 약속도 없이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아무도 없는 골목을 천천히 걷는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종종 낭비라고 느낍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바쁘게만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허락해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오늘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막, 용기의 선택.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내려다봐 주세요. 그 손에 새겨진 것들이 보이시나요? 거칠어진 손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 누군가의 밥을 지었던 손, 아픈 이의 등을 쓸어내렸던 손, 울면서도 꾹 참고 일했던 손.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번엔 거울 속 내 눈가를 떠올려 보세요. 깊게 패인 그 주름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을 정면으로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의 훈장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 여성으로 태어나 온갖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의 주체임을 모르는 것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당신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즐길 것인지. 그 작고 소소한 선택들이 바로 당신이 써내려가는 인생 이막의 첫 문장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9달 만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헬렌 켈러.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녀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마, 나를 사랑하는 법.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철학자 루미. 그는 평생을 사랑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 루미 마스나비. 이 말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당신이 꿈꿔왔던 것들,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들, 꽃을 직접 길러보고 싶었던 것, 바다를 혼자 바라보고 싶었던 것, 글 한 편을 써보고 싶었던 것,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싶었던 것, 그것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꿈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자신에서 출발한다. 법정 스님 무소유. 지금까지 당신은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당신 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나에게로 돌려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해볼까요? 소리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나의 인생 2막 선언문.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나의 주름은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기쁨을 제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 2막은 더 자유롭고 더 나답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니체가, 빅터 프랭클이, 에크하르트 톨레가, 장자가, 보부아르가, 헬렌 켈러가, 루미가, 그리고 법정 스님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 1막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2막은 더 자유롭고 더 눈부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빛마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